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ram 음성균 관련된 감염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는 이제 gram 음성 R균이죠. 사실 여기 보이는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gram 염색이 잘 되지 않는 PCR로 진단해야 되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아니지만 STD 안에 넣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gram 음성균은 대부분 막대균이기 때문에 R균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gram 음성균에서 이렇게 gram 씬을 딱 했는데 조금 자를까요? gram 음성균에서 염색을 딱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인트라셀룰러 세포 내에 보이는 이 빨간색 알갱이 같은 이런 거 있죠? 디플로콕시 2개씩 이렇게 있는 건데 뭐 이런 자세한 그런 게 없더라도 어쨌든 빨간색 알균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좀 무식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빨간색 알균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우리는 보통은 나이제리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이제리아 메닝자이티스 때문에 발생하는 수막 알균 뇌수막염으로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나 치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뇌수막염 질환에 전형적인 뇌수막염의 증상에다가 거기에 이제 피부 발진, 점상 출혈이라고 표현할게요. 사실 발진보다는 점상 출혈이니까 점상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면 우리가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배양해야 되겠지만 치료는 셉트리악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진단하고 치료는 셉트리악손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하지만 우리는 수막알균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 치료보다는 우리는 이제 예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겠다. 자, 요거는 이제 비말로 퍼지고요. 그 다음에 침으로 균 자체가 잘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체 활동, 예를 들어서 기숙사나 일단 단체 활동 적을게요. 단체 활동에서 뭐 기숙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군대 아니면은 뭐 단체 여행 요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중 해야 되는 예방 접종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군대에 들어가기 전이다라던가 아니면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닐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단체 활동인의 예방으로 수막알균 뇌수막염을 예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매개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성매개 질환은 이게 이제 질염, 그래서 질분비물이나 뭐 골반염에서 골반 압통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도염에서 요도의 분비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뭘로 나타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그 성관계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가 나오면서 뭐 분비물, 요도 분비물이라든지 뭐 생식기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이거 STD다라는 거를 확연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요 STD가 N고노리아, 우리가 임균이라고 부르죠. 임균이라고 부르는 임질이죠? 임균이네요. 죄송합니다. 임균이라고 부르는 N고노리아인지 아니면은 클라미디아인지 요거를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람 스테인을 했다. 그람 스테인을 해가지고 빨간 혈균이 나왔어. 그러면 N고노리아입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람 스테인에서 요거는 이제 그람 스테인 염색이 잘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람세인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직 하기 전에 경험적 항생제를 써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도의 환농성 요도 분비물을 조금 보입니다. 분비물을 보이고 주로 성행이 일주일 이내에 초급성으로 발생한다. 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맑은 요도 분비물을 보이고요. 그리고 1주에서 3주 정도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있는 잠복기를 가진다.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2주면은 반드시 클라미디아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PCR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PCR에서 보이면 끝입니다. 이렇게 PCR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람 음성의 알균이 보인다, 아니면 디플로콕시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거 N고노리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요 요도 분비물이 화농성인지 맑은 색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이제 염색에서 그람스테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오는 균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람 염색이 되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균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셉트리악손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독시사이클린. 그 다음에 아지스로마이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서는 아지스로마이신을 투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독시사이클린이 더 중요하겠죠? 네.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가 임균이면 세프트리악선, 임균이 안 보이면 독시사이클린입니다. 클라미디아는 PCR 해야 되기 때문에 PCR은 조금 오래 걸려야 나오죠. 그래서 임균이 확인되면 세프트리악선, 임균이 확인이 안 되면 독시사이클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은 요게 이제 임균이 관찰됐다 하더라도 요게 이제 클라미디아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는 임균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독시까지 추가로 독시사이클린도 보통은 같이 감염되기 때문에 임균만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통은 클라미디아까지 같이 감염되기 때문에 임균이 보이면 세프트리악선에 독시사이클린까지 쓴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임균이 보이면 셉트리악선, 임균이 안 보이면 독시사이클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간균이죠. 막대균인데요. 막대균은 사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세균성 간 농양을 일으키는 클랩시엘라 뉴모니아. 여기는 사실 소화기 파트에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심지어 소화기 내과에 출제되기 때문에 간담체 내과죠. 그래서 이 문제가 8문제에 나오는 꽤 많이 출제 빈도가 꽤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사실 감염 내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비브리오를 떠올릴 만큼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클랩시엘라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농성 간 농양이죠. 그래서 이제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우상복부 통증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좀 적을까요? 뭐 발열에 간의 농양이니까 뭐 우상복부 통증이 있다. 요렇게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우리 CT에서 우리가 사실 CT에서 뭐 있을 때 HCC 아니면은 사실은 앱세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CC가 아닌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은 앱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T로 주로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과 우상복부 통증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농양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빡센 감염이니까 뭐 CRP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우리가 이거 간 농양이구나. 간 농양을 대표하는 균은 클랩시엘라 뉴모니아니까 치료로 여기 음성 간균이니까 세프트리악선을 쓰겠죠. 그래서 세프트리악선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상 요게 이제 우리가 딱 봐도 클렙시엘라 같지만 아직 진단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요걸 이제 배양을 한 건 아닙니다. 이거부터 할까요? 사실 요 파트가 저희가 지금 감염 파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항생제가 메인 치료로 나와버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소화기에 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선택보다는 경피적 배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피적 배액 혹은 경피적 배농이라고 말하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도 경피적 배농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인데요. 항생제로 셉트리악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론상은 요게 클렙시엘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요 농약은 보통 현기성균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기성균을 커버하기 위해서 메트로니다졸을 조금 사용한다. 그래서 셉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졸을 함께 병용 투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셉트리악손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요 클렙시엘라 뉴모니아를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거의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클렙시엘라 같은 경우에는 혈행성으로 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뇌염이나 아니면은 눈에 있는 각결막염, 아니면은 심장의 심내막염 등의 전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각결막염 눈으로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이거 뭐야, 농양도 있으면서 요런 증상들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 100% 클렙시엘라다, 메트로니다졸 넣지마, 셉트리악손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가는 의식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대부분 셉트리악손이 정답으로 나왔고, 심지어 선지에 셉트리악손과 메트로니다졸이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농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피적 배액이고요. 항생제 하나만 딱 기억해라, 셉트리악손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클렙시엘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메트로니다졸까지 함께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요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임균 문제가 항상 셉트리악손이 답으로 나왔지만 혹시나가 아니죠. 대부분 클라미디아가 있으니까 독시사이클린까지 넣지만 우리는 임상은 아직 궁금하지 않죠. 시험 문제는 셉트리악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하지만 진단은 굉장히 간단하다. 요런 굉장히 특이적인 수포, 약간 녹아내리는 괴사성 수포가 보이고요. 약간 출혈성 수포라고 부르네요. 출혈성 수포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겁나라고 할 뻔했네. 자, 굉장히 특이적인, 뭐죠? 이걸 뭐라 하지? 굉장히 특이적인 히스토리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 간질환이 있는 환자가, 해양생물을 생식했다. 그래서 해산물을 뭐 굴이나 뭐 이런 갑각류 다 포함입니다. 해산물을 생식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항상 사진이 주어집니다. 사진으로 이거 딱 보자마자 뭐야, 비브리오다 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살짝 보시면은 간질환이 있는 환자가 해산물을 생식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폐혈증이기 때문에 septicshock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발열도 있을 수 있고, 일단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요것과 요걸로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셉트리악손이고요. 여기에 폐혈증이니까 여기에 독시사이클린까지 추가해서 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항상 두 개 같이 넣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 같이 넣는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은 사실상 끝이고요. 이제 뒤에는 장티푸스는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임종평에서도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녹농균도 뭐 굳이 요 파트에서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녹농분 감염은 당연히 면역 저하자, 예를 들어서 뭐 항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식이랑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면역 저하자 하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상당히 오래 입원하고 있는 장기 입원의 중증 질환자 혹은 이제 화상 같은 창상 감염에서 잘 일어날 수 있고요.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이런 출혈성 농포, 혈성 농포, 이런 혈성 농포로 출제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녹농균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 문제로 한 번에 나오기보다는 보통 다른 질환에서 면역 저하가 의심될 때 항생제를 조금 바꿔서 써줘야 되는 뭐 폐렴 같은 경우에도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을 쓴다거나 이렇게 항생제를 조금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지 녹농균 자체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살모넬라 타이피에 의한 거고요. 보통 여행 후 발열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질환들 있죠. 기억나시는 거. 그리고 dengu열이라든지 요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물론 여기 이제 설사가 주로한 특징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요거 설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여행 후 발열에 플러스 발진. 자, 근데 발진도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죠. 섬액만 기억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섬액의 사실은 상대적인 섬액이라서 한 80 요렇게 돼요. 그래서 막 많이 섬액은 아닌데 원래 발열이 있으면은 맥박이 조금 빨라지잖아요. 바이탈이 조금 올라가는데 이 경우에는 고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액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특징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치료는 음성균이니까 세프출약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그렇다 치고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여기 성매개 질환에서 N 고노리아와 클라미디아를 구분하셔서 항생제를 셉출약손을 쓸지 독시사이클린 쓸지 요거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간농약에서 경피적 배이 가장 중요하고 항생제는 셉출약손. 이론상은 셉출약손에 메트로니다졸까지 같이 투여했어야 됐다.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적인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진단하고 세프출약손과 톡시사이클린을 써야 됐다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